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수사반장 시간이 밝았습니다. 수사반장으로 열심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요즘 시장 진짜 도깨비 같아요. 그죠? 연일 뉴스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참 글쎄요. 이 주식이라는 게 예상을 하면은 그 예상대로 다 맞으면 너무너무 편할 텐데, 그죠? 근데 참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더 정확하게 예상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또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저도 참 속상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요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요럴 때가 있고요. 또 요렇구나 하면 또 요럴 때가 있고요. 이건 진짜 영원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뭐 더 열심히 하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라든 도움을 더 드려야겠죠. 지금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있는 9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창원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경상도권 분들은 아마 요번 걸 좀 와서 들으셔야지, 아니면 또 제가 한 몇 달 이상 그쪽 못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요번 이야기를 듣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을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입니다. 16일입니다. 16일은 서울 종로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오늘도 또 여러분들 열심히 메일로 주신 거에서 골랐습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메일 전에 방송했던 거에서 두 종목이나 그 나오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또 열심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그때 제가 작년 여름이었나요? 이 유튜브 방송하고 나서 참 되게 못한 거, 그 중에 몇 개를 뽑았었죠. 어떻게 보면 자비판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 중에 해당하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메일로, 여러분들이 주셔가지고요. 이 종목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고 정주영 회장께서 창업을 했던 회사죠. 현대에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된 회사잖아요. 그죠? 1960년대 뭐 인천항, 그리고 그 유명한 소양강댐, 춘천댐, 경인고속도로도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데 핵심 기반 시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건설하면서 국내 이 건설사 도급 순위에선 1위를 지켰던 업체죠. 2001년이었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아주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현대건설이 진짜 채권단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2011년에 현대차 그룹이 인수하면서 지금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로 편입이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 이 현대차 그룹이 2011년도에 현대건설 인수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면 정몽구 회장이 사실상 그때 왕자의 난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갖고 나오고 나서 현대건설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고 정주영 회장 창업주가 이걸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갖느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분을 가져요. 현대그룹의 어떻게 정통성?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가지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결국 현대차 그룹으로 넘어갈 때 그때 드디어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현대그룹의 뭐 정통성을 갖게 됐다 막 이러고 그때 되게 시끌시끌 했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가 한 지분 20%를 들고 있고요, 모비스가 한 8% 들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가 5% 정도를 들고 있죠. 그리고 자회사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현대 엔지니어링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 제일 대표적인 자회사인데요. 이걸 필두로 해서 한 45개 정도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현대건설은 말 그대로 건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하고 주택 이쪽이 매출의 한 55%가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뭡니까? 플랜트, 그리고 에너지 쪽, 이런 거 건설해주죠. 이런 게 매출의 한 30%가 되고요. 토목이 한 10% 정도 되고, 그리고 기타가 한 5%,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건축하고 이 주택 부분이에요. 이 건축 주택 부분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거, 의료, 문화, 이런 다양한 건축물들을 말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즘
이게 어디로까지 나오고 있나요? 데이터 센터. 요즘 워낙 유명하죠. 예, 아주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친환경 그린 빌딩 이런 것까지 지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플랜트는요, 석유화학 플랜트, 뭐 어떤 산업 설비 이런 것들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여러분 특히나 뭐에 강점이 있는지 아시죠? 턴키 방식. 턴키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설계부터 해서 구매하고 시공하고 다 자기네가 완전히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 이걸 턴키 방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업체를 EPC 업체라 그러잖아요. 이 EPC 업체로 여기서 특히나 현대건설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트 쪽은 플랜트 어디다 많이 지었어요? 특히 현대건설 옛날에 아시잖아요. 뭐예요? 중동 오일 달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70년대 후반에 그거 플랜트 지어준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랜트 쪽에서는요, 중동 매출이 많아요. 근데 중동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20% 정도가 됩니다. 20%. 이게 지금 많이 줄었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굉장히 현대건설한테는 커요. 그런데 최근에 중동에서 걱정되는 게 뭐였어요? 이란 전쟁이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좀 입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오히려 해운 쪽은 좀 뭐 호르무즈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어때요? 이쪽은 뭐 그렇게 큰 타격을 입거나 뭐 이런 게 없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 에너지 부분이죠. 왜 이 에너지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에너지가 뭐냐, 이 지금 이 주가를 다 보이고 있는 대형 원전이에요. 대형 원전. 그리고 SMR 아시죠? 차세대 원전. 이쪽이 다 이 에너지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수주 기대감들이 지금 현대건설을 어떻게 보면 이 주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건설하고 주택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현대가 뭘로 워낙이 뜨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강남 부동산의 모든 거에 신화를 일으키 그게 뭡니까? 현대 그 압구정동 아파트였잖아요. 현대 아파트.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파트가 예전같이 굉장히 좋은가요? 국내적으로?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구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강남 쪽은 막 이러고 하지만 실은 이것도 좀 애매해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 이건 하여튼 좀 재밌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파트가 그렇게 매출이 좋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요, 해외 이 원전하고 해외 플랜트 쪽, 쉽게 말하면 비주택이라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비주택이라 그러는데 이런 비주택을 지금 계속 현대건설은 그쪽으로 늘려나가고 있어요. 이건 뭐 굉장히 좋죠.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주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작년 초반에 얼마였어요? 한 3만 원? 예, 뭐 3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얼마까지 갔어요? 거의 뭐 19만 원, 20만 원까지 갔잖아요. 엄청나게 뭐 5배 이상이 올랐어요. 5배 이상. 제가 참 이 부분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이 주식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잘 예상하고 그걸 또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또 그걸 못 받아들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국내 건설 경기가 워낙 최악이라는 건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래서 국내 건설 경기가 최악입니다. 최악이니까 실적 기대감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실적 기대감 기대 못해요. 건설주 실적 좋지 않아요.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이 건설주가 1년 동안 5배 오른다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원전이 28년도부터 지금 뭐 매출이 지금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2028년 이제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원전 관련 매출이 한 3조 정도 초과할 거다 이러면서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오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힘든 게 이거였어요. 뭐냐? 현대건설의 10년 동안의 주가예요. 현대건설은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워낙 건설은요, 정부의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건설이 죽고 살아요. 제가 뭐 이거는 강성에서 여러 번 했던 멘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정부가 경제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건설의 규제를 풉니다. 그러면 건설이 막 이렇게 돌아요. 쉽게 말하면 일용직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서민들도 좀 이 돈이 돈단 말이야. 이게 제일 먼저 살리기 좋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가 좀 과열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건설을 규제를 해버려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건설업이 푹 하고 죽어요. 경제가 안 좋을 때 살리는 것도 건설이지만 거품이 끼려고 이럴 때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또 건설이에요. 정부가 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워낙 건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워낙은 이 주가를 보이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주가는 문제가 5배 이상 오른 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정부의 이게 전혀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던 그 법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주가는. 이게 지금 원전이에요, 원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원전들은 여러분 뭐 크게 3가지 중에잖아요. 뭐예요? 미국의 그 홀텍의 그 팰리세이즈 그 SMR 프로젝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미국의 페르미 원전.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체코의 코즐러두이 그 뭐 7, 8호기.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원전이 지금 기대되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향후 3년 동안에 최대 이게 한 매출이 한 30조 원 수주 규모 정도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2분기부터죠. 올해 2분기부터 미국의 그 팰리세이즈 SMR 계획부터 지금 점점 본계약 체결을 한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이 본계약이 진짜 잘 되는지 이제부터예요. 올해 2분기부터가 그나마 본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원전에 대해서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기대감이에요. 현대건설이 여러분들 원전에서 인정할 건 인정해요. 뭐냐? 지난 10년 동안요,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 제대로 된 시공 실적을 보유한 국내 기업 원전에서 사실상 현대건설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특히나 뭐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죠? 바라카 원전. 그 프로젝트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바라카 원전도 말 되게 많았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뭐 되는 거다, 이거 안 되는 거다, 막 해서 막 그때 정치권에서 막 서로 간에 뭐 여당은 좋은 거다라고 야당은 또 문제 있는 거다, 막 그때 되게 시끌시끌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 성공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대건설이 이 주가를 보일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원인을 보이게 한 건데요. 대규모의 원전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하고 이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원전을 하면 어차피 현대건설은 결국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거예요. 뭐 물론 이게 원전만이냐? 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 최근에 조금 더 올라온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거기 중동이 어때요? 우리가 항상 그럴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재건 수요죠. 그런데 재건 수요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재건 수요 일어날 거라고 그때 말 많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2, 3년 전에 일어났죠. 근데 그때 재건 수요 때문에 현대건설의 주가가 움직였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재건 수요 얘기 나왔을 때 그때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근데 요번에 이란의 재건 수요 때문에 올라간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거의 전적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런데 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원전에 대해서 지금 수주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실적의 함수냐? 아닙니다. 이거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장의 함수냐? 예,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왜냐?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원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전적으로. 근데 10년 동안 워낙은 움직일 수가 없는 이 어마어마한 건설주, 워낙 정부 정책에 의해서만 이 건설은 좀 움직이는 애인데 그거를 비웃듯이 5배를 1년 동안에 올려버려요. 왜? 성장이라는 함수 때문에. 그럼 주식에서 성장의 함수를, 이 원전에 대한 성장의 함수를 이 어마어마한 걸 1년에 5배까지 올릴 만큼 이게 엄청난 거냐?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없어요. 앞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되잖아요. 전 솔직히 주식이라는 게, 전 지금도 뭐 주식 30년 가까이 했지만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쩔 때는 이렇게 주가가 5배로 나왔잖아. 이거 인정해야 되잖아. 이건 팩트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5배를 설명해야 돼요. 나온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건 쉬워요. 건설주는 정부 정책, 거버먼트거든요. 이거에 의해서만 주가가 움직이는 게 교과서적인 플레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건 없는데 그 원전이라는 게 앞으로 2년 뒤에서나부터 나올 건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뭐 물론 우리가 원전 대주주 봐야겠지만 안 움직이던 애가 5배까지 오른다? 이거를 예상한다? 글쎄요, 전 솔직하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전 다시 한번 제 자아비판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일로 딱 돌아갔어. 그래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건설이 많이 오를 거예요 라고 예상해라 그러면 전 솔직히 그때도 못할 것 같아요. 제 실력으로는 과거로 돌아가도 전 이걸 예측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애가 잘 될 거라 그래. 난 부자가 될 거야. 근데 얘가 부자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얘가 똑똑하고 뭐 경제적인 감각도 있어. 그런데 지금 당장 얘가 뭘 한 게 없어요. 아직은. 감각은 있어. 알겠어. 장사도 잘하는 것 같아. 사업도 좀 느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얘가 1000억 부자가 될지 지금 1조 부자가 될지 5조 부자가 될지 지금 예상을 하라는 거야. 예상하실 수 있겠어요? 5조 부자가 된 다음에 와, 봐. 얘 엄청났지. 얘 굉장한 애였잖아. 아니, 그걸 가지고 설명하라면 하겠어요. 5조가 된 다음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얘가 1000억 부자가 될지, 1조 부자가 될지, 5조 부자가 될지, 그걸 맞추라는 거야. 전 솔직하게 못 맞추겠어요. 이거를 맞춘다면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분 재능이 있다고 제가 인정할게요. 계속. 이 기대감을 얼마를 할 건데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올라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나게 좋죠. 이러다가 팍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끝. 여러분들 뭐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끝난 주식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아시죠? 이제 상장 거의 그 절차에 이제 잘못하면 들어가게 생긴 거. 3년 전에 2차 전지 열풍 불 때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대표했던 뭡니까? 그 유명한 금양 아닙니까 이게. 성장을 가지고 이것도 했어요 다.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번 거 없어요. 2차 전지란 시장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제대로 뭐 되는 거 없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버티는 거 같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성장이 앞으로 2차 전지가 굉장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려면 해요. 이렇게 주가 나오고 난 다음엔. 근데 이거를 얼마를까지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아직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성장을 가지고 이거를 2배를 줘야 될지 10배를 설명해야 될지 20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 반장도 돌팔이네, 실력 없네. 저 그냥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저 그냥 솔직하게 제가 뭐 거짓말하면서까지 하긴 싫어요. 이건 정말 죄송한데 제가 분석을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 지금도 얘의 주가를 앞으로도 분석하라 그러면 전 못하겠어요. 제 눈엔 이게 지금도 굉장히 비싸 보여요. 상담을 원해서 주셨을 텐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이건 상담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5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경남 창원으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유튜브 본방송이 나가고 있는 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창원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나 상황이 좀 많이 틀려진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을 수도 있어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뭐 저번에 부산 뭐 이런 데와 강의 비슷한 거 예, 많이 틀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메일 주셨는데요. 이것도 전에 했던 거예요. 바로 더본코리아입니다. 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는 잘 아시죠? 전 국민이 다 아는 바로 백종원 씨. 다 모르나요? 아니 그래도 다 알지 않나요? 백종원 씨의 회사죠. 1993년도에 여러분들 논현동에 원조 쌈밥집을 오픈하면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94년에 바로 더본코리아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뭐 한신포차 특히 유명했죠. 그리고 뭐 백다방 이런 것들을 오픈하면서 외식업계가 아주 공룡으로 등장을 했어요. 현재 백종원 대표가 약 60% 가까이 5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때 상장하고 난 직후였어요. 제가 상담했을 때가 2024년 1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사업 부문은 크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외식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맹점 사업이에요. 가맹점. 그리고 유통 사업, 호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개발 사업이 있죠. 매출 비중은 가맹점 사업이 제일 커요. 이게 매출의 거의 한 85% 되고요. 그 다음 유통사업은 한 10% 초반? 그 다음 호텔이 한 2%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아주 조금이 지역개발 요렇게 돼 있습니다. 브랜드별 매출은 제일 유명한 게 이게 뭡니까? 백다방이죠.
백다방이 매출의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들 뭐 홍콩 반점이나 한신포차 이런 것들은 고기 밑에서 그냥 나름 이렇게 좀 나눠 먹기식으로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맹점 사업이에요. 가장 더본코리아한테 중요한 산업이고요. 이거 프랜차이즈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그거죠. 더본코리아가 갖고 있는 뭡니까? 브랜드하고 제품, 서비스, 그리고 운영 방식, 조리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는 그런 가맹점주들한테 제공하고요.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아니면 매출의 일부를 또 이렇게 로열티 방식으로 받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가맹점 사업부고요. 유통사업부라는 건 뭐냐면 B2B나 B2C 이런 건데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가정 간편식, 밀키트 이런 것들 아니면 소스류 이런 것들을 파는 게 유통사업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K푸드 현지화 차원에서 소스류도 요즘 해외로 또 팔고 있거든요. 이 더본코리아가. 그런 것도 다 유통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텔 사업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혹시 그 제주도에 중문단지 가면 이렇게 호텔이 있는데 호텔 더본제주라고 아시죠? 140개가 좀 넘나요, 객실이? 예, 그 정도 객실을 갖고 뷔페 이런 걸 하는데요. 수익성을 위해서 더본코리아가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네들 브랜드를 더 체험하고 이런 어떤 홍보관성 그런 성격을 가지고 하는 호텔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요. 지역자치 그 단체들하고요 협력해가지고 지역상권 살리고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산시장 프로젝트 아시죠?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더본코리아의 이 핵심 사업인 가맹사업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웬만한 한 다리만 건너도 프랜차이즈 사업 다 관련돼 있어요. 그 정도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진짜 획기적인 대박 브랜드를 내지 않는 이상은 이쪽에서 성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그 백종원 씨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 프랜차이즈가 이 백종원 씨에 대한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이쪽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사업이 아까도 말했지만 백다방인데 백다방도 예전하고 틀린 게 이게 워낙 저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 백다방 그때 줄 서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저가. 어마어마한 애들 있잖아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이런 아주 엄청난 브랜드들이 생겨나서요. 지금 경쟁이 이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이쪽도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더본코리아한테는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상장 당시 2004년도 11월 달 그때 백종원 씨의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찔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특히나 뭐가 또 나왔었어요. 엄청난 하행이 검쟁이 요리사, 흑백 요리사 아시죠? 그게 나오면서 진짜 백종원 씨의 이 인기와 이게 진짜 하늘을 완전 찔렀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십니까? 정치권의 백종원 씨의 러브콜 한다 이래가지고 대선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막 기억나실 거예요, 뉴스로 그때.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하고 나서 얘네가 그때 34,000원인가요? 얼마에 그거 했는데 상장 당일 딱 찍었죠. 64,500원. 이 64,500원까지 찍으면서 얘네가 시총이 거의 1조 원을 그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더본코리아 상장할 때 굉장히들 아주 사람들 관심이 엄청 컸잖아요. 그리고 상장한 날 더군다나 1조 원 시총 넘어버리는 바람에 야 이제 백종원 씨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매스컴에서 호들갑들을 떨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무서운 게 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알면은 이때 호들갑들을 안 떨었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했던 이유가 왜 그랬어요? 그 백종원 씨에서 쉽게 말하면 이 K푸드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해외로 이게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뭐예요? 희망이잖아요, 희망. 제가 아까 현대건설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예요. 그런 희망을 현대건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희망을 갖고 이렇게 봤는데 그 희망이 깨져버리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날 알았을까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힘든 게 이거예요. 뭐냐면 현대건설의 그 주가는 희망이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이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현실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저도 뭐라고 말할 건 없어요. 그런데 더본코리아는 반대로 백종원 씨의 그 어마어마한 그때 이제 대선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러브콜하고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날 시총 1조까지도 돌파시켰는데 그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그때 알 수 있냐고 몰라요. 이 희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걸 다 예측해내라 못하겠어요. 진짜로 못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현대건설을 틀렸으니까 쟤 돌팔이야. 예를 들어서 더본코리아를 좋게 말했으면 또 이것도 또 돌팔이가 될 수가. 난 백종원 씨가 엄청나게 좋게 보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의 성장성을 높이 봐서 이렇게 봤어요. 또 말은 되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실력이다라고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를 맞출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일일이.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든 건 맞습니다. 지금 솔직히 더본코리아 현재까지도 하락 추세에 있어요. 너무 지금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핵심적인 이유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좀 전에 말했지만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백종원 씨에 대한 대중들의 신선이 지금 너무너무 차갑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뭐였나요? 2024년도였나요? 그때 중반에 벌어졌죠. 연돈 불가치 사태. 가맹 어느 정도 이상의 뭐가 될 거다 그랬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이 더본코리아에서 점주들의 어떤 뭐 능력과 뭐 상권에 따라서 뭐 매출이 맞는 거죠. 점주들의 능력하고 그 상권이 다 틀림인데 어떻게 매출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는데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로 전혀 우린 잘못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백종원 씨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실망으로 돌아서 버리죠.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터지잖아요. 백햄인가요? 그거 뭐 제품 성분 논란. 그리고 또 뭡니까? 원산지 뭐 허위 표시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종원 씨 안티 세력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뭐 누가 그런 말 하더만 안티보다 더 슬픈 거는 뭐 무티? 아무 반응도 없는 거.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요. 저는 안티보다는 그냥 무티가 좋아요. 안티가 전 더 싫어요. 그러니까 안티 하실 거면 그냥 관심을 꺼주세요. 안티도 관심이다. 전 그런 관심은 사양할게요. 하여튼 뭐 프로그램에서 계속 하차시키면서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면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더본코리아 2024년까지는요 성장을 지속했었어요. 그래서 더본코리아 언제 상장할 거냐 계속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작년 매출이 여러분들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0%가 됐어요. 마이너스 역성장했어요. 근데 더 큰 건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영업 적자가 240억 가까이 났습니다. 작년에. 그러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랬냐면은 이 백종원 씨라는 이 한 분 때문에 이 주식이 더본코리아를 좋게 봤다가 그리고 나서 이 백종원 씨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본코리아 회사가 뭐 어떠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아무것도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대표적인 제가 흔히 말하잖아요. 원소스 리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의 회사입니다. 이게. 백종원 씨에 의해서 좋았지만 백종원 씨 때문에 주가가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게 참 위험한 게 이거예요. 이 회사 주가 올라오려면 딱 하나예요. 뭐냐? 백종원 씨의 다시 이미지가 확 좋아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흑백요리사 2 나왔죠. 흑백요리사 2 나올 때 솔직히 더본코리아가 그래도 다시 반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입 모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전혀 반짝도 못하고 오히려 더 빠져버리죠.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이렇게 해서 이게 이미지가 떨어지면요. 이 이미지를 다시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보다 몇 배가 힘듭니다. 차라리 처음보다. 여러분들 보시면 주가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평선도 잘 모이고 굉장히 좋은 주식같이 보여요. 기술적인 차트로 보면 그잖아요. 얼마나 이평선도 잘 모이고 그래. 근데 보세요. 계속 좋은 주식인데 정말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을 알았다고 쳐. 정말 가능성 있는 주식이야. 그런 주식이 이런 모습이면은 이런 모습에서는 주식을 그냥 사놓고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요. 이러다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이렇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은 주식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이 됐다. 그리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이런 주식은 담아놓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더본코리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쫓아다닐까? 아까 말했죠. 현대건설 쫓아다니실 거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쫓아다니고 계세요. 이 주가에. 왜 그럴까? 가는 말이 더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현대건설 할 때 잠깐 보여드렸지만 가는 말이 더 달리는 줄 알고 엄청나게 성장성이 좋은 줄 알고 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구는 계속 아파 환경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패러다임이라고 칭송했던 그 2차전지 관련 해가지고 그 회사들 물론 더 갈 거라고 계속 생각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 주식 피했다면 운이 좋으신 거고요. 올라간 주식 샀다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이걸 다 가려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성장성이 좋아서 계속 올라갈 거다. 얘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런 거 다 가려내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주식에서 하다 보면요. 어쩌다 한두 번 운이 좋아서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운 좋아서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뭘로 착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식을 잘하는구나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긴 좀 그런데요. 도둑질에 비교해 볼게요. 우리 주식 수사반장이니까 수사반장 같은 뭐 이런 형사 프로그램들을 보면은요. 도둑들이 맨 처음에 초범들은 뭐예요? 속된 말로 좀도둑이라 그러죠. 계속 하다가 보면은 간이 커져요. 그래서 결국 반을 훔치다가 나중에 속까지 훔치다는 아주 그런 말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식도 그래요. 우연히 그냥 뭣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태도 모르다가 어떻게 오르는 주식 샀는데 이렇게 해서 먹었어. 와, 나 주식 되게 잘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간이 커져요. 사람의 심리가. 그럼 그 다음부터 자기가 주식을 진짜 잘한다고 착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엄청난 위험한 짓들을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30년 동안요.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해서 거의 다 망했어요. 돈 버시다가 망한 분들이 다 1케이스로 망합니다. 전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진짜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제 강의에서 작년 여름에 했던 거 보여드렸던 거. 저 솔직하게 이번 저거 끝날 때까지 지수 얼마 보는지 알아요? 5천?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10,000 넘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안 믿을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119 신고하라고. 제 예상이 맞으면 우리나라 10,000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8배 갈 거라는 거 상상하셨어요? 작년 여름에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무도 예상할 때 저는 5천에서 많이 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시장이 오면은 개인들이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개인들이 착각들을 시작해요. 난 주식 잘해. 그래서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들을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걱정했던 게 작년에 그 말을 하면서 그거였어요. 그 뒷부분은 편집이 거기서 빠졌는데 그 부분이 있어요.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어쨌거나 더본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도 제가 더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없는 주식에서는 포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빠른 것 같아요. 뭐 포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주식은 앞으로 언제 때가 올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5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종로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메일 종목은요, LS 세미콘입니다. LS 세미콘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999년도였죠. 실리콘 웍스부터 시작된 회사입니다. 그러다 2014년도에요. LG그룹에 편입되면서요. 최대 주주가 LG로 변경됐고요. 그 이후에 LS 세미콘으로 변경되면서요. 국내 최대 이 회사는 팹리스 업체예요. 반도체 설계하고 그러는 어떤 그 설계 업체입니다. 설계 업체고요. 지금 최대 주주는 LX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LX 세미콘이에요. 지분을 한 33%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은 얘네들은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게 DDI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매출의 거의 한 90%예요. LX 세미콘은 DDI 설계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셔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뭐 T콘이라나 뭐 PMIC 뭐 그리고 MCU 이런 것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매출에서 한 10% 정도 그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형제 기업이 있어요. LX가 LG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얘네 최대 매출처예요. 그래서 얘네 전체 매출의 한 60%.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게 DDI라 그랬잖아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이게 DDI거든요. 그래서 얘네한테 제일 많이 편중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매출은 어디냐면 중국의 그 유명한 또 회사 있죠. BOE라고 있어요. 이쪽 매출로 한 4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LS세미콘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매출이요. 얘네가 1조 8천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3,600억. 이때가 얘네 매출의 정점이었습니다. 21년도.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은요. 21년도가 정점이죠. 이때까지 매출이 계속 늘어요. 영업이익하고. 매출이 1조 8천, 영업이익이 3,600억.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지금은 매출은 별로 안 줄었어요. 1조 6천억. 왜? 기본빵 LG 디스플레이로 나가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업이익이 얼마로 줄었냐면 1,000억이에요.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어요. 그러니 주가가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잘 보세요. 반장님, 주식은 실적의 함수다가 맞네요. 또 이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필요 충분이라 그랬어요? 필요 조건이라 그랬어요? 필요 조건이라 그랬죠. 근데 이걸로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6만 원까지 굉장히 하향돼 있죠. 얘네들 그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빠졌을 때 원인이 있겠죠. 얘네 전방 사업이 뭐냐면 모바일이에요. 왜냐면 디스플레이가 모바일이나 TV예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어때요? 성장이 어렵죠? 이쪽 모바일이나 뭐 TV 쪽이 성장이 촥촥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 디스플레이 분야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커가고 있잖아요. 국내 업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장이나 막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전방 산업 쪽으로 따지면 LX 세미콘한테 지금 좋을 게 그렇게까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실적 빠진 큰 원인이 있는데 뭐냐면 얘네 제일 큰 매출처가 어디라 그랬어요? LG 디스플레이라 그랬죠. 얘네가 이 DDI 공급망을 이원화를 했어요. 얘네만 쓰는 게 아니라 대만 노바텍이라고 있어요. 그 LX세미콘이 단독으로 발주하는 그 아이폰용 그 OLED 그 DDI 물량이 그 아이폰 16부터 이 대만의 노바텍하고 분산을 해줬어요. 어느 정도까지 분산해냐면 지금 5대5 분산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거 세미콘 혼자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지금 얘네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낙관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왜냐면요. 얘네 애플의 그 아이패드하고 맥북 있잖아요. 이걸 OLED 패널로 진화하는 로드맵을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그 맥북 프로하고요.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내년엔 아이패드 에어 2028년도에는 폴더블 그 아이패드하고요. 맥북 에어까지 고부가가치 쪽 이쪽을 계속 얘네가 디스플레이를 OLED 쪽으로 적용해 나가요. 그러면 얘네들 OLED DDI 출하량이 지금보다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것도 불안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그럼 얘네가 받을 수 있냐? 이것도 또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LX 세미콘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 신규 사업에 MCU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2022년도에 그 탈레칩스한테 지분 투자하면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도 잘 보시면은 별로 매출이 얼마가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DDI 매출이 90%고 나머지들이 조금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리고 또 얘네가 방열기판 사업하거든요.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후발주자예요. 그것도 방열기판에서. 후발주자면 뭐예요? 경쟁력이 빵빵해야지 선발주자를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경쟁력도 그다지 없어요. 그러니까 LX 세미콘은 진짜 DDI 빼고는 진짜 완전히 시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 얘네가 지금 시총이 한 1조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 현금성 자산이 5천억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시총이 1조인데 현금성 자산이 5천억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이 말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만 따지면.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그랬지만 얘네가 성장을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주식은 실적의 함수는 필요 조건인데 성장의 함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게 이거예요. 얘네들은 성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가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현대건설 이런 애들 뭐예요? 성장성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것도 설명을 해내야 되잖아. 막 정부의 정책 때문에 워낙 움직이던 건설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원전의 매출 그거 어떻게 될지도 아직 확실히 모르는데 그걸로 막 주가가 5배까지 막 올라가 1년에. 이걸 설명을 해내야 돼. 근데 솔직히 설명이 안 돼. 왜? 성장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성이 없으니까 이거의 주가도 시총 1조에 현금성 자산이 5천억이면 워낙 얘 주가는 무조건 가야 돼요. 어느 정도. 근데 못 올라요. 이것도 현실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요즘 주가 약간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즘 주가 조금 올라왔어요. 좀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평선 모였는데 돌파하는 모습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되게 좋게 보이거든요. 그럼 얘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거의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애플의 DDI 공급망에서 얘네가 높은 점유율을 다시 갖고 올 수 있느냐예요. 점유율만 높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현금성 자산도 많고 시총도 쌓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올 거예요. 근데 얘네가 애플에서 DDI 공급망을
제대로 갖고 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 주가에서 횡보하거나 좀 뭐 약간 올라오다가 다시 밀리고 막 이래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트에 당해요. 이런 애들 잘못하면 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죄송한데 물타기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제가 좀 봤어요. 손실을 줄여서 나오려고 하는 거라면 뭐 아주 나쁘진 않겠지만 근데 저는 굳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 전략을 쓰는 게 맞겠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시장이 아예 안 좋은 시장이라면 그 전략을 써도 뭐 그래요 이럴 텐데 굳이 지금 같은 시장의 모습, 전략 전술도 언제 어떤 전략 전술을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전략 전술이 맞느냐?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물 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좀 요즘 그래서 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그래서 좀 올라올 때 차라리 그럴 때 빨리 정리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성장성이 보일 수 있는 애 쪽 차라리 그런 애를 접근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메일 속에서 상담할 때 제 또 역량의 부족함도 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그런 것도 다 커버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 뭐 백제? 그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또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는 거지 모르는 거 괜히 아는 척하면서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큰 방해를 드릴까봐 그래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오인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기의 어떤 그 현실도 우리가 자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주식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거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해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되듯이 항상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주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